안녕하세요. 2022년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렌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2팀 정미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 순서로는 먼저 소셜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은 SNS 광고 운영 성공 사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점 거대해져가는 틱톡입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못지않게 틱톡의 순위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짧은 포맷의 영상 콘텐츠가 더더욱 큰 인기를 끌 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년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틱톡은 광고와 비즈니스 프로필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툴을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춤을 뽐낼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 브랜드들이 MZ세대와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확장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표준이 되며 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핑이 가능한 포스팅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리테일 플랫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항목만 해당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마케팅의 목표는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전 소셜미디어 목표가 더 많은 판매와 높은 제품 광고 노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현재의 목표는 새로운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고객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브랜드들은 소셜미디어를 순수하게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영상 콘텐츠는 현재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온라인 콘텐츠의 82%가 영상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높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미래의 영상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길이가 긴 영상 콘텐츠들보다 스토리, 릴스, 틱톡과 같은 참여형 숏폼 영상이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셜 오디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초에 유행하였던 클럽하우스를 기억하시나요? 비록 반짝 인기였기는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위해 노력을 했었죠. 이에 이어 2021년 6월 페이스북이 미국 시장에 한하여 라이브 오디오룸과 팟캐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음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오디오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하는 것이 포지셔닝을 하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전략이라는 설문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로서는 음성 기반의 콘텐츠가 저렴한 형태의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퍼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음성 클립에 불과하더라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증강현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의 적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더 나은 경험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상현실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증강현실 필터는 현재 인스타그램과 스냅챗과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사진 필터에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글라스와 예쁜 액세서리 등
다양한 필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증강현실의 적용은 단순히 재미있는 게시물과 스토리를 게시하기 위한 사진 필터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사진 필터에 증강현실은 브랜드를 위한 잠재적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증강현실 기능 추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7번째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기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신규 잠재 고객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보통 한두 명의 대형 인플루언서와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나 구독자는 작지만 관련성이 높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많은 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인플루언서는 참여도도 높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한 명의 대형 셀럽 대신에 다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작업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와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원래 사람들이 접속하여 사진과 영상을 친구 또는 지인들과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셜미디어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플랫폼, 제품 발견 플랫폼이 되었고, 이제는 고객 서비스 채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브랜드들이 소셜미디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브랜드들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점점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채널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브랜드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브랜드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그 고객들은 적합한 채널로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용자들 앞에서 고객들의 문의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큰 파장이 뒤따르는 만큼 가장 중요한 고객 서비스 채널이 되었으며, 따라서 브랜드들이 이러한 고객을 잘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로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화만큼은 가장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마케터들이 개인화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부분이 바로 소셜미디어 광고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고급 타겟팅 및 맞춤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타겟 고객에게 적합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화는 이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개별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의 종류를 파악하며 다른 브랜드들의 비슷한 제품 광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아무 광고나 확인을 해본다면 불과 몇 분 안에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비슷한 유형의 제품의 광고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광고를 클릭하면 할수록 이는 잠재 고객 등의 온라인 행동과 선호하는 제품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 다음 단계로는 모든 인스타그램 광고가 온전히 그 사람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개인화될 것입니다. 10번째는 로컬 타겟팅, 즉 위치 기반 타겟팅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은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잠재 고객들을 타겟팅하기 위해 위치 기반 타겟팅을 사용합니다. 브랜드가 현지의 잠재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포스팅과 스토리에 위치 태그를 붙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치 태그를 추가하면 로컬 잠재 고객들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플랫폼은 가까운 장소나 특정 위치의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콘텐츠의 위치를 추가하면 해당 검색 결과에 해당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해당 브랜드와 콘텐츠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코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2020년에도 많은 브랜드들은 포용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타겟 고객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큰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실행합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브랜드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고객에게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소셜 그룹입니다. 이들은 보통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적 그룹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페이스북 그룹은 소셜 커뮤니티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러한 그룹을 활용하여 기존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키며 그룹 구성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구하고 귀중한 고객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여도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며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소셜미디어 트렌드 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 브랜드 쇼핑몰 A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남성 의류 쇼핑몰로서 SNS 매체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월 평균 스pen딩 50만 원의 계정으로 광고주의 구체적인 KPI, 즉 목표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관전 타겟 및 소재 관리 없이 기본적인 운영으로만 집행 중이었으며 예산 30만 원, 로아스는 약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관 후 지속적인 타겟 발굴과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로아스 50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매 고객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창출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타겟팅 그리고 소재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타겟군별로 소재를 달리하여 집행하였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나누어 세팅하면서 각각 효율이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타겟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먼저 신규 타겟입니다. 기본적인 핵심과 관심사로만 집행하였으며 사이트 내에 판매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만 노출시켜 고객들의 흥미 유발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전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타겟입니다. 자사 브랜드에서 구매 경험이 있거나 흥미까지 있는 단계의 집단으로 집중 공략하여 반복적인 노출을 실행했습니다. 마지막은 뉴비 타겟입니다. 신규 타겟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매 경험이 있거나 장바구니에만 담은 사람들을 제외한 순수 뉴 타겟팅입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A사 브랜드 무드에 맞춘 문구를 작성하였고 한 가지가 아닌 두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를 찾아서 노출시켰습니다. 브랜드 의류 특성상 단가가 높다 보니 상품군을 분리하여 노출하는 게 효과적이기에 각각 달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며 이후 명확한 타겟팅 선정과 브랜딩이 선행되어야 광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고객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새로운 전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타겟팅과 소재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2022년 소셜미디어 트렌드 그리고 SNS 광고 운영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2022년 소셜미디어 트렌드와 성공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트렌드와 성공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소셜 네트워크 광고를 집행하기가 막막하거나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SNS 광고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에 있는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